이제 오늘은요, 제10주차 첫째 시간이죠. 제9장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과 역량입니다. 자,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과 역량인데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문화 쪽과 예술교육을 갖다가 한 7, 8년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문화 쪽 또는 예술 쪽에서 빛나는 업적을 나타내는 나라입니다. 자, 요즘 미나리 한참 떠들썩하죠? 우리 한국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한국이 예술이 발전되는 것은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작년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탄소년단들이 세계를 휩쓸었죠. 또 기생충 영화가 휩쓸었죠.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지금 세계 예술가를 그야말로 강타에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또 어떠한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사가 중요한지에 관해서 먼저 잠깐 좀 얘기를 나누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여학생들이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도 술 마시고 나면은 그 다음 가는 데가 있죠. 알고 있습니까?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제가 이렇게 노래방 많은 곳 이 세계 어디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일전에 필리핀을 갔었습니다. 필리핀을 가서 내가 그 필리핀 아는 분들하고 술을 한잔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래요. 노래방 가셔야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어를 아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인처럼 노래하기 좋아하는 민족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뭐 여러 음악이 나고 발전됐다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만 지금 노래 좋아하는 것이지 않아요.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은 말이죠. 인간은 음악을 사랑하는 것이 보편적인 보편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한국 사람처럼 아무 데서나 언제든지 노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우리 그 나라 이거 아세요? 그 노래 시키거나 할 때 안 나오면 이렇게 하죠. 노래를 안 하면 시집을 못 가요. 아 미운 사람 이게 원곡은 윤영주의 그 미운 사람이라는 노래인데 이 가사를 불러서 사람 끌어내잖아. 이 노래방이 없었을 때 우리 한국 사람 어떻게 살아나 걱정될 정도로 노래방 참 좋아합니다. 그 1990년대 내가 초반쯤에서요. 일본에서 노래방기가 수입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후적순으로 많아졌는데요. 뭐 제가 어떤 그 사진 같은 데 보면 노래방이나 수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자, 노래방인 그 기계 만들었던 일본도요. 우리 한국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술 한잔 나온다고 해서 노래방 찾아가려면요. 제가 일본에서 자위대 교육받을 때 그 제가 왔다고 일본 그 우리 자위대 친구들이 나를 갖다가 노래방 찾아간다고 가면은 한참 헤매야 돼요. 노래방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국의 이게 뭐 어떤 그 자료를 제가 옛날에 읽다 보니까 매일 밤 노래방을 찾는 인구가 한국 2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굴 같은 방에서요. 계속 노래를 하는 겁니다. 노래만 합니까? 거기서 춤도 같이 보고요. 여기서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하긴 하잖아요. 여튼 200만 명이 매같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음악성이 발전 안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TV를 갖다가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신경이 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썩 노래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노래가 지금 전부 다 모든 방송에 우리 한국의 노래판만 나와요. 자, 뭐 요즘 도전 백곡 천곡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 그건 안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게 뭐 도전 천곡 그게 1월 아침에 했는데 그게 10% 넘었다는 겁니다. 아마
아침 지상파 방송에서 노래를 프로그램을 방영한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정말 그것이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 노래 좋아하니까 이 노래를 아침 방송에도 그 번성하는 거예요. 그것도 낮 1시대로 가면요. 전국 노래자랑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게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에서 방송된 겁니다. 이 전국 노래자랑. 그러니까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프로그램의 중심 채널에 노래를 듣는다라는 글쎄 내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저기 저녁 8시에 열린 음악회도 있죠? 그것도 황금 시간대, 저녁 황금 시간대잖아요. 이 공영방송이 참 정말 좋아해요. 아마 이런 프로그램에 상업방송 했다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체 우리나라가 음악을 좋아하는 나라,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나라니까 이것을 한 겁니다. 자, 요즘 뭐 트로트 굉장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그 트로트, 뭐, TV도 한번 보세요. 아, 저는 좀 뭐 이렇게 많은 사람 좋아합니다만 저는 좀 식상한데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저 KBS 말이죠. 여러분 또 한번 보면요. 뭐 7080 콘서트라는 거 이런 거 없었는지 모르겠네. 이거 해줘. 이거 뭐 밤 11시,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해서 밤 11시까지 하는 겁니다. 일요일 그 상금 연휴 때 이런 노래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월요일이면은 뭐 가요 무대라는 게 있죠. 이 가요 무대도 10%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은요, 그 옛날 부여라든가 동맹 이쪽이요. 우리 옛날 역사서를 갖다가 보면은 고구려, 예맥, 부여 이쪽으로 있을 때, 그때 벌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밤새 술을 마시고, 가문을 지킨다고 나와있거든요. 지금 그 초등학교는 바뀌었을 거예요. 미국에는 말이죠. 미국의 초등학교라는 교과서는 수업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호등에 대한 가는 것을 갖다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시켜서 법적인 질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과 제일 있어서 그렇지? 뭐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뭐 바두가 너도 같이 놀자로 나와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노는 것부터 배우거든요. 참 그것도 이게 저 노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관광버스하고 춤추는 거 하도 우리 법대로 규제하고 있어요.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그 안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이 넘쳐 흐르는 그 좁은 복도에서 그 춤을 추기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고 그래서요. 이제는 그 법률 구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 관광버스 춤추고 노래하다가 그 굴러버스 많은 사람 죽었잖아.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법률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참 이 저 뭐 춤도 춤지만 버스 안에 노래방 기계 설치하는 거 이 자체가 법으로 사실 금지된 거예요. 우리요 여러분 학생들 우리 셔틀버스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관광버스를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그 우리 타고 다니는 버스 안에 전부 다 노래방 기기 다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법으로는 규제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야랄 것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버스 안에서 가물을 안 지키는 데가 없잖아요. 뭐 전세 버스 타고 가는데 그 버스 기사가 저번에요. 지난번 우리 학교 학생들 싣고 가면서 제가 물어봤어. 그 버스 기사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 교수님 그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을 태웠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노래를 하려고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치로부터 그 노래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들 다들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자, 또 버스방 우리 버스만 노래방 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차도 있어요. 열차 왜 카페 열차 있잖아요. 아시나요? 거기 뭐 작은 방 만들어서 여러분 그저 카페방 만들어서 노래방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몇 개씩 붙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난번 코레아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요. 이것도 사실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하느냐. 그래서 안 하면은 승객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겁니다.
군부대 있잖아요, 군인부대. 요즘은 군인부대 가도 군부대 노래방기 다 설치해놨어요.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이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예술로 나타날 때 세계에서 으뜸이 안 되겠나요? 여러분, 이 전화 듣고 저 반주하는 것도 뭐고 또 노래하고 하는 거 TV 나오잖아요. 저는 그때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야,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나 우리 한국 사람 보고 놀라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외국 예술가들을 즉 음악하는 사람들은 춤추는 사람과 또는 노래하는 사람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능 엔터테인먼트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수가 춤까지 다 추잖아요. 절대 여기서는 이런 경우 없답니다. 가수는 노래만 하고 춤추는 사람은 별도로 따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걸 다 해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또 어떤 가수들은 어떻습니까? 춤도 추지만 자기가 악기까지 다루잖아요. 어느 나라하고 이것은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연주도 하면서 춤도 추면서 노래까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 다 반사하고 있잖아요. 또 그 정도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남미 같은 데 보면은 뭐 플랑멘코나 탱고 같은 그 춤 있잖아요. 이런 춤이 참 열정적인 춤 같고 이러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거보다 더 열정적이에요. 그 세계에서 그 골프 치는 사람들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연습하면은 전부 다 허리를 다칠 정도로 연습하는데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춤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스텝 안에서만. 그걸 또 막춤 같은 거 막 주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가물을 즐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춤 같은 것은 보면요, 뭐 막춤까지 포함해서 우리 세계를 갖다 뒤흔들 만한 그런 신기 같은 게 아주 어떤 뭐 광기 같은 게 느낄 정도로 춤을 잘 추거든요. 이 사람에는 운해와 잔해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의 천주는 취향이 다른데요. 한국인들은 아마 이 지정적 행위는 뇌물죄로 설명해서 무리라고 봐요.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에는요, 이렇게 문화와 즉 예술을 갖다가 타고난 출중한 역량이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가 애초부터 어릴 때부터만한 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아마 예술 분야에 미술도 그럴 것이고요, 또 음악도 그럴 것이고요, 뭐 연주회도 그럴 것이고요, 뭐 체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도 지금 뭐 일본하고 우리하고 하지만 일본이 그 인구 우리 두 배가 넘는 일본이 한 번도 우리를 못 쫓아가요. 우리 한국은 훌륭한 민족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교육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문화예술은요. 공간 지각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갖춰줄 수 있는 건데요. 특히 그 춤분야까지도 해서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진 것 같잖아요. 어떤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그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것을 그 한 뭐 7년 정도 교육하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어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사례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점차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예술사의 역량과 역량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사의 그 교육사 역량 역할 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문화예술 교육사는 문화예술을 통해 학습자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계획하고 실행 평가하는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자의 자격 체계와 자격 과정을 파악하고 문화예술 교육사가 갖춰야 할 전공 분야의 실기 능력,
교육 이해, 지도 방법 등을 포함하여 역할과 역량 등을 알아보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예술교육사는 뭐냐? 학교와 사회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실행하는 국가 공인 전문 자격자입니다. 자, 이것은 전문 자격자인데요. 총 10개 예술 분야의 실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이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행 능력을 길러 효율적인 문화예술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10개 예술 분야를 갖다가 실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 교육을 통해서 또 이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 부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문화예술 교육사가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돼서 세계 10대 강국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미래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문화예술을 보존하고 개발하고 다양한 정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기회를 갖다가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보고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예술이 정책과 향유가 함께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활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의 내용을 가급적인 질적 향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것은 많은 것에서 질적 향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 중이란 국가 정기를 수립하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요. 바로 이것이 문화예술 교육사인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자격증을 발급시켜서 사회적인 신뢰를 확대시키고 지속적인 실천을 추진하기 위해 한다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 교육사의 필요성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문화예술 교육사는요. 문화예술가들이 문화예술 학습자들에게 개별적인 기능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문화예술 학습과 경험이 개인과 사회에 의한 긍정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예술교육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이렇게 우리가 학급을 편성해서 여러 명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도제식으로 해서 또 개별적으로 또 가르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술 교육 전문가들이 긍정적 가치의 효과를 전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과가 학습자에게 예술을 전하는 행위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요. 전달 행위를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실현하는 제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자, 문화예술 교육가들이 우리 사회에 신뢰를 갖다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통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통합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던 겁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문화예술 교육사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96년 9년도에 국악 강수풀 제15을 도입했습니다. 자, 강사풀제인데요. 국악 강사풀제는 강사지역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0년에 디자인 산정까지 포함이 됐고요. 이러한 일들이 자,
2012년 바뀌게 됐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국가 제도가 문화예술 교육사로 나가는 자격감까지 갖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아직 뭐 한 9년, 10년이 안 됐죠. 문화예술 교육사 교육자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요. 점차 문화예술 교육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점차 그 기능도 발전시켰고요. 자격 제도도 개선시켜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문화기술 자격증은 이제 2급과 자격증이 있죠. 그래서 2급 자격증은요, 문화예술 관련 대학을 졸업했을 때 2급을 주죠. 그래서 교육과정 5과목이죠. 10학점, 100, 그리고 15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고졸 및 비전공자는 2급 교육과정으로 15개 과목을 공부해서 40학점, 600시간 이수해야 되고요.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이라는 전수교육 3년을 이수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급은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5년 이상 문화예술 교육 경력을 가졌을 때 2급 교육과정 이수하고 5과목 100시 이수했을 때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화예술 교육사가 이제 갖는 그 자격 중에는 음악도 있고요, 미술도 있고, 뭐 국악, 그다음에 무용, 또 만화, 애니메이션, 사진, 영화, 연극, 디자인 공예 등 총 10개 분야죠. 자,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 단위 교육 과정을 보면요. 자, 2급은 고전 비전공자가 하는 것과 문화예술 대학생이 하는 것은 다르겠죠. 교과 역량은 이제 직무 역량이 예술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교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상에 보면은 학점을 갖다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1급은 예술교육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몇 가지 교과 과정을 지적 교육 과정에서 이수했을 때 이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급과 2급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자, 뭐 자격증 과정은 이제 받은 것을 갖다 좀 설명드리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뭐 총 2019년도까지 했을 때 한 17,000여 명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학교 같은 기관에 배치돼서 문화예술 교육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그 지역별 발급 편합니다. 분야별로 지역별 발급 편합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선 문화예술 교육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보면은 이제 우리 이 제도는 만들어 놓고 시행상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직은 많은 여건이 안 돼 있어요. 자격증을 발급받았다고는 하나 교육을 갖다 시킬 만한 환경이 아직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직무 역량에서 아직 그 전문적인 교육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이 현재의 현상입니다. 자, 2급 자격증에 따른 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쌓은 문화예술 교육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문화예술 교육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직무경력을 쌓는 것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들이 받았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문화예술 교육을 갖다 할 만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어느 학문 문제는 단순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예술 분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될 것이 아니죠. 이거는 여러 생각들을 거치고 여러 분야에서 더 노력해서 차근차근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문화예술 교육에 우리 간단한 것을 갖다 설명드려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다시 문화예술 교육사의 역량부터 해서 교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교육을 종료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